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신년회견을 했는데요. 실언과 유체이탈 화법, 남탓 타령만 해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기자들과 회견한 것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뿐이 안 되죠. 예, 예. 근데 본인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다고 하고 예, 예. 또 어느 대통령보다도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불통 대통령이 아니고 소통을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기자 못 만납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그 현장 방문도 줄여야죠. 현장이라는 건 어쨌든 이동을 하는 거니까. 예. 뭐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표현하는 것과의 단어와 내가 생각했던 단어의 뜻이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란 게 자기는 현장 방문 가서 그 사람들 만난 게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기자회견을 하라는 겁니까? 기자가 무슨 특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질문하는 게 기자거든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만 하면은 그게 수보회의의 모두 발언이에요. 네. 그 수보회의에서 장관들이 무슨 질문하지 않잖아요. 네. 어려운 질문 막 쓴소리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국민들은 좀 답답한 게 많으니까 기자들이 그 마음을 대신해서 좀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질문, 어려운 질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을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내놔라.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게 기자회견이거든요. 예. 그런데 현장 방문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만난 거 소통이다? 거기서 쓴소리 들은 거 기사화된 적 있나요? 거기서 서로 덕담밖에 안 나눴을 거 아닙니까? 덕담도 아니고 지난번 공공임대주택 그 방문에서는 또 질문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질문만 했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소통이란 단어도 다르고요. 포용이라는 단어도 뜻이 다르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회견 중에 크게 보면은 아주 후유증이 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하나가 안보 문제에 대한 언급과 또 하나는 입양아 문제 네네. 이 언급인데 먼저 안보 문제에 관한 언급 좀 보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 김정은과 상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방어 훈련까지도 적과 협의를 하면서 훈련을 합니까?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것들이 다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왜 문제냐면, 안보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럼요. 전 국민들의 생명이, 이 말 한마디, 또 정책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왜 하죠? 북한 정권이 우리 남을 향해서 예측 불가능한 군사 행동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군사 공동위에서 북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아니 적입니다. 그 적이 예측 불가능한 군사행위를 할 것에 대비한 훈련을 그 적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훈련을 하나마나 한 훈련이 될 거고 또 남북 군사 공동이라는 건 옛날에 70년대에 만들었다가 유명무실해졌는데 이번에 다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이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 그러면 너네들 다 허락받고 해 하면서 완전히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 자체는 사실 미국과 전혀 이렇게 조율도 되지 않는 어떤 상태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이 발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고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혹은 이번에 이임하는 주한 해리스 대사도 이 발언 때문에 사실 또 굉장히 우려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표명을 했는데 어쨌든 일파만파였던 그런 그 여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남북 군사 공동위도 네. 1991년에 설치했지만 뭐 가동도 안 됐고 이번에 그러니까 2018년에 네. 9.19 합의에 따라서 공동위 설치를 하자고 합의까지 다 해놨는데 북한이 뭐 공동위 이 구성에 응하지를 않고 있어서 구성도 돼 있지를 않아요. 거기서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17년인가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 네네. 합의 쇼를 벌였죠. 네네네. 그 이후에 지금 실질적으로 팀 스피릿이라든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세계 훈련마저 다 지금 폐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죠. 4개의 훈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뭐, 하나는 어떤, 이 컴퓨터 상에서의 시뮬레이션, 하나는 실제로 상륙작전, 하나는 이 공군들의 이 초계기와 함께 하는 훈련, 뭐 이런 식으로, 이 시기마다, 이렇게 그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이 유명무실해지고 또는 아예, 연기하자 하면서 아예 안 한 상태도 많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북측에 물어보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건 국민들의 생명을 완전히 북한에 맡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뭐 청와대는 그 앞서 이야기한 9.19 군사합의에서 네.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는 남북 군사 공동의를 가동해서 협의한다. 이런 합의 조항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항 자체의 전제라는 것은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않는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북한은 신형 미사일 틈만 나면 쏘아대고 있잖아요. 네. 방사포도 쏘아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해안포 훈련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9.19 군사 합의가 깨진 상황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네,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5일부터 10일까지 노동당 8차 대회에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엄청난 또 군사적인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까지 합의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눈 맞고 귀 맞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우리 민간인이 이 해상에서 6시간 동안 부유하다가 처참하게 총살 예. 당한 그 사건도 사실은 이 모든 협정을 다 위반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따져 묻지도 않았고, 말씀하셨듯이 서해안에서 저쪽은 훈련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훈련을 다 했어요. 포격 훈련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 깼다고 제대로 항의도 안 했고, 또 하나 DMZ에서 우리 이 경비 초소에 사격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먼저 5인 사격이다. 저쪽은 함구하고 있는데 5인 사격이라고 대신 변명해주고, 이런 모든 군사적 합의를 다 깬 당사자에게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물어보겠다? 국민들은 이미 다 알죠. 지금 이 저자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더군다나 김정은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도 핵개발 문제를 36번이나 언급을 했죠. 그렇죠. 거기다 전술핵도 개발하겠다. 그건 전술핵이라는 건 바로 우리 남한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 개발 아닙니까? 물론 뭐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북한하고. 그런데 우리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합훈련까지도 북한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네.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전단 한 번 얘기하니까 대북전단, 하명법을 금방 만들었잖아요. 대북전단 금지법. 네. 그래갖고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는데, 그래서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나 청와대, 조태영 전 차관, 외교부 차관, 미국 군사 전문가, 앞서 말한 대로 헤리스 미국 대사, 뭐 이런 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번 회견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제정신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온 국민의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입양아 문제, 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죠. 특히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녀가 4명인데 그렇죠. 아들 2를 입양을 해가지고 예. 지금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입양아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했던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비교하면서 비난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실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글은 뭐 밑에서 써주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사실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말이란 거 한번 뱉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을 실수하면 내 뜻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그 유감이다라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요. 뜻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도리어 화를 내면서 아니 진위는 위탁제도였다. 위탁제도를 법제화한다는 것인데 왜 자꾸 왜곡하느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예. 국민들은 다시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압니다. 그대로 다시 하면 일정 기간 안에 부모 마음이 변해 다시 부모가 취소한다든지 아이와 안 맞는 경우 입양아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양아를 바꾼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아이를 중심으로 한 위탁제도, 위탁제도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이건 부모 그건 부모 입장에서. 입장이죠. 부모 입장에서, 좀 살아보고 얘가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바꾼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위탁제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이 좀 이렇게 오인되게 표현했다라고 승복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지금 이 양부모, 정인이 양부모가요, 아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죽였습니까? 이 위탁제도를 바꾸면 정인이 양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를 죽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입양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지금 문제는요, 두 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020년과 2018년에 학부모, 아까 그 학대를 해서 아이들을 죽였을 때 그 지시를 내립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확실하게 하라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입양만 얘기하고 있어요. 어저께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도 입양에 대해서 좀 문제가 뭐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아동학대가 입양 문제입니까? 아동학대는요 80% 이상이 실제 친부모들이 하는 그런다고 행위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입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입양 부모의 어떤 그런 학대는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입양이 문제니까 입양을 아이를 좀 살아보고 아이를 바꾼다? 그렇게 해서 다시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말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됩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위탁제도 운운하는 거. 이러니까 지금 더 분노가 더 쌓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인이 사망 사건의 핵심은 바로 아동 학대 문제이고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그렇죠.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 내지는 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전혀 엉뚱하게 왜 파양 문제를 들고 나오고 그것도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 입양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이 입양은 물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얘기한 건 아니죠. 옛날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하면서.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지니까 사실 말을 하기가 싫은데 위탁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미 위탁제도 하고 있어요. 위탁제도를 하고 있고 이 정인 양도 위탁했었어요. 예. 그 다른 그 위탁 과정에서 돌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없어서 이 문제가 터진 게 아닌데 자꾸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문제로 해서 원래 지금 시대하고 있는 권고 사항을 법제화하면 더 나아질 거다. 법제하면 아동학대가 없어집니까? 문제 본질이 아닌데도 뭐 외국 얘기, 독일 얘기하고 무슨 뭐 다른 나라 얘기하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지금 잘못한 거를 알게 덮어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할수록 청와대가 더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